자, 요 대사는 남자 대사입니다. 우리 안 쉬어도 되죠? 시간이 조금 빠듯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면서 쉬세요. 저만 안 쉬면 되죠? 자, 29세 소설가 지망생, 가난함, 소신 있는 성격이라는 커멘트가 달려있는 대본이고 남자 대사입니다. 자, 눈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네. 많은 설정이 필요한 단문입니다. 자, 남자 대사예요.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저기요. 저희 가게 배달 안 되거든요. 네. 저희는 배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시고 가시던 아님 배달되는 곳에서 시켜 드시던 하세요. 뭐라고요? 엄마, 왜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이 뭔데? 아, 들어봤죠. 땡전 한 푼 안 내고 와서 삼시세끼 밥만 축 내고 가는 식충이. 아니, 돈도 많으신 분이 밥 한 끼 얼마 한다고 그걸 안 내고 갑질이시래? 맞잖아.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서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본 상식도 없이 행동할 수 있지?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았어. 어떻게 사람이 돈보다 아래가 될 수 있는 거냐고.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저기요. 저희 가게 배달 안 되거든요. 네. 저희는 배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시고 가시던 아님 배달되는 곳에서 시켜 드시던 하세요. 뭐라고요? 엄마, 왜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이 뭔데? 아, 들어봤죠. 땡전 한 푼 안 내고 와서 삼시세끼 밥만 축 내고 가는 식충이. 아니, 돈도 많으신 분이 밥 한 끼 얼마 한다고 그걸 안 내고 갑질이시래? 맞잖아.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서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본 상식도 없이 행동할 수 있지?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았어. 어떻게 사람이 돈보다 아래가 될 수 있는 거냐고.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네, 열심히 했네요. 그죠? 자, 코멘트 주세요. 시작. 아니, 이 보이스 파일에 왜 이렇게 코멘트가 작아? 한마디씩은 다 하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부분에도 좀 많이 끊으시는 것 같다. 끊는다. 엄마한테 하는 대사와 식충이한테 하는 대사가 정확하게 구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분이 잘 안 된다. 지금 자신의 처지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 같은데, 와. 속상함, 억울함, 그런 마음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사람이 화났을 때는 말이 빨라지면서 막 아무 얘기나 나올 때가 있는데 딱딱 끊어지는 게 대사를 준비하면서 말하는 것 같다. 네.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대상이 엄마로 자연스럽게 바뀌는데 왜 그렇게 스르륵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엄마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내 감정은 왜 그렇게 커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기가 좀 힘드네요. 뭐라고요? 들어봤죠 해서 상대방이 대사를 내서 답변하는 대사인 것 같은데 답변을 안 듣고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화내야지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 같다. 아무리 식충이라지만 갑질하는 대상이라면 처음부터 막 화낼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뭔가 억울함이 쌓여서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억울함보다는 화를 내겠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일단 영업 중인 가게에서 저렇게까지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 그게 좀 그렇고요. 분노가 커졌다 없어졌다. 감정의 흐름이 좀 어색합니다. 들어봤죠 해서 비꼬는 대사는 좀 더 감정 크게 해서 비꼬아도 괜찮을 것 같다. 상대방은 확실히 보였다. 마지막에는 화를 내기 위한 보여주기 느낌. 아이고 오레오. 네, 이제 빡가자치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화를 내기 위한 화. 뭔가 있을 만한 캐릭터가 보이긴 했어요. 저는 잘 들었어요. 아쉬운 건 일부러 들으라 말하는 대사들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느껴졌어요. 뭐라고요가 좀 이상했어요. 엄마 왜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이 뭔데도 이상하게 들렸고, 중간에 갑질이실의 부분에서 비아냥의 퍼센트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선 좀 읽는 느낌? 뭔가 가만히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빨간 홍조님이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뭐 제스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막 흥분해서 막 돌아다닌다든지 뭐. 그리고 아마 화를 내는 사람이 세를 주는 주인일 가능성이 큰데, 와, 잘못하면 이 사람 때문에 엄마가 쫓겨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식충이 씨와 엄마한테 하는 대사가 구분이 없어요. 속상함보다는 화만 낸 것 같아요. 티파티파 뭔가 소설가 지망하는 게 잘 안 풀려서 엄마한테 단순히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배달해달라고 식충이 때문에 화가 나고 분하고 한 건데 그게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화풀이로만 느껴져서 아쉬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은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선생님은 오늘의 코멘트 왕, 두 번째 단문의 코멘트 왕은 지니제니님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 같은데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저한테 마음에 들어요. 이 화를 내는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생각이 왜 들어갔을까를 생각한다면 대사 이상의 것을 좀 바라보는 겁니다. 이 대사는 화를 내는 것 같고요.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충분해 보여요. 식충이 같은 사람이 돈 한 푼 안 내고 계속 먹고 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화를 내도 다 되는 상황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엄마가 지금 일하는 가게에서 이렇게 깽판을 부리는 아들은 조금 그래도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엄마가 일하는 그 가게에서 깽판을 부릴 만한 그런 상황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지니제니 님이 선택한 방법은 이것 때문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화가 나고 속상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일이 불을 지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거 맞죠? 맞죠? 지금 자신의 처지 때문에 더 화가 났다라는 것이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니제니님이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니제니님께 코멘트 왕 드리도록 할게요. 코멘트 왕한테 뭐 선물을 줘야겠다, 그지? 네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좋은 것 같아요. 대사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거죠. 대사 이상의 것을 바라보려면
뭘 할 때 가장 좋으냐면 if I입니다. 왜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지니제니님이. 만약에 나라면 이 대사를 어떻게 칠까? 이 상황 가지고는 난 이렇게까지 소리를 못 지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아마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소리를 이렇게 지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니제니님 마음에 드는 거죠. 그건 아주 좋은 if I예요. 네.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이 식충이가요. 좀 말도 안 되는 억지이긴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자꾸 와서 찝쩍거려. 그래서 짜증이 나. 그래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 뭐 건물주야. 뭐 우리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되게 좀 잘난 척하고 다니는 뭐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도 네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뭐 그냥 주고, 엄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더 짜증이 날 수도 사실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 대사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참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9세 소설가 지망생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죠. 29이나 됐는데 소설가 지망생이야. 뭐 잘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짜증나겠죠. 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가난함. 네, 가난하대요. 근데 소신 있는 성격이래요. 가난하지만 소신 있는 성격은 뭐 좋은 걸까? 글쎄, 이 소신 있는 이라는 지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같으면 별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할 말을 할 수는 있는 아이? 뭐 이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아. 가난하지만 소신 있는 성격? 무슨 정의의 사도. 그렇게 느껴지게 파악하기에는 리얼리티 기반에서 조금 어렵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나의 소신을 밝힌다라는 것은 할 말이 되는 상황이 되면 해야 될 말은 한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 따지고 있으니까요. 자, 대사 봅시다. 저기요, 소신 있다가 융통성이 없다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도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자, 저기요, 저희 가게 배달 안 되거든요. 네, 저희는 배달 안 합니다. 네, 저희는 배달 안 합니다. 하니까 네 전에 배달이 안 돼? 뭐 이런 무슨 말을 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가게 배달 안 되거든요. 했는데 뭐? 배달이 안 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감정보다 좀 커지지 않겠어? 네. 저희는 배달 안 합니다. 열받는다를 참으면서. 이미 열은 어디서 받아 있어요? 이 아이가, 열이 받아지는 포인트가 어딜까요? 언제부터 열 받아 있을까요? 자, 쳐보세요. 언제부터 열 받았을까? 자, 이제 올라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하기 전부터요. 저 사람 들어오자마자 이미 악명이 자자한 거죠.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화가 나 있을 것 같아요. 열받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들어오자마자 열받을 것 같은데. 이미 시작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배달해 달라고 했을 때요. 저기요 전부터. 저기요는 첫 대사죠. 저 사람이 가게 문을 들고 들어오자마자. 저 사람이 가게를 들어올 때부터 스멀스멀? 첫 대사부터 불편했을 것 같아요. 시작 전부터. 네,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한다면요. 저기요 전입니다. 저기요 전에 저기요 전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시고요. 저 사람이 들어오자마자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소설가 지망생이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맨날 들어오고 맨날 들어오고 맨날 들어온다라는 것을 막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억지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내가 상황에 나의 열받음을 밖에서 따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오자마자라고 이렇게 한정 짓는 것보다는 저기요 전에 이 사람이 와서 또 돈을 갑자기 또 낼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내가 열받은 이유는 배달해줘 이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들은 거지. 그러니까 또 시작이다. 저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포인트라는 것은 저기요 전에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로 시작을 한다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로 저기요. 저희 가게 배달 안 되거든요. 했어요. 근데 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이엔 분명히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달이 안 된다고? 뭐라고 배달이 안 된다고? 조금 더 커지겠죠. 네, 저희는 배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시고 가시던 아니면 배달되는 곳에서 시켜 드시든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라고 하네요. 그럼 뭐라고요? 전에 무슨 얘기를 또 들어야만 해요. 그쵸? 뭐라고요? 전에 무슨 얘기를 들어야 하고 뭐라고요? 한 다음에 엄마 왜 꼼짝을 못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요 전에 있는 대사가 엄마와 연관성이 있는 대사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내가 엄마 왜 꼼짝을 못해요가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뭐라는 거야? 어이 뭐 김여사 빨리 밥 차려. 뭐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던져줬으면 뭐라고요? 보니까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네, 뭐 이래. 엄마 왜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이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라고 요 전에 무슨 얘기를 분명히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는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듣는 척하면 안 되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듣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문장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정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와닿아요. 따옴표 치시고 대사를 적으세요. 그 따옴표 닫고요. 이 사람의 대사를 적으라고요. 가로치고 적든지 지문처럼. 그래서 눈으로 그 대사를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다른 사람이라서 뭐라는 거야? 이 김양, 아니 김여사 빨리 밥 차려.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의 감정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라는 거야? 뭐 썩은 놈의 새끼가 어쩌고 어린 놈의 새끼 이래야지 뭐라고요? 라는 느낌이 나오는 아이일 수도 있고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성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들었을 때 뭐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문장을 적어두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사를 그냥 눈으로 훑더라도 듣는 척하는 것보다는 훨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엄마 왜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이 뭔데? 이 사람이 뭔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줍니다. 들어봤죠? 라고 하니까 들어봤죠 사이에 또 무슨 얘기를 들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 일 확률이 높죠.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잖아. 엄마는 계속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 그럼 엄마는 말렸겠지. 뭐라고요? 앞에 대사가 엄마가 한 말로 보는 건 별로일까요? 뭐라고요? 전에 야 그만해 이랬는데 뭐라고요? 네, 그렇게 설정해도 괜찮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건물주야. 아까 이제 누구 분이 건물주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건물주라고 예를 들었으면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 건물주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해 자식아. 아유 사장님 앉으세요. 앉아서 뭐 사장님 네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랬어.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요? 엄마 왜 꼼짝을 못해요? 이렇게 간다? 네, 그 설정 나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뭔데? 하면서 이 사람이라고 찝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뭔데를 이 사람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듣고 있습니다. 그쵸? 이 사람이 뭔데? 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듣고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아마 어린 사람이 아닐 거예요. 내 또래의 사람이 아니고 조금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내가 이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이건 욕입니다. 욕. 이건 센 말이에요. 센 말. 싸우자 이거예요. 지금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살짝 이제 들어갔을 수 있지만요. 들어봤죠?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라고 누가 아까 들었는데. 누군지 못 들어봤어? 이렇게 물으면 네
들어봤죠? 이렇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몰라? 했으면, 알죠? 이렇게 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그 사람이 한 거죠. 땡전 한 푼 안 내고 와서 삼시세끼 밥만 축 내고 가는 식충이. 네, 이런 거 찝어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식충이가 아니야. 이 사람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식충이라고 비유하는 거잖아. 그럼 그 얘기 꽂아둬야지. 아니, 돈도 많으신 분이 밥 한 끼 얼마 한다고 그걸 안 내고 갑질이시래? 근데 갑질? 이렇게. 맞잖아. 반말 씁니다. 반말. 존댓말 썼다 반말 써요. 자, 여러분 이런 데서 그냥 쉽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맞잖아.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서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본 상식도 없이 행동할 수가 있지?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았어? 이 문장이 선생님한테는 정말 어렵게 들려요. 선생님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말 같아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았어? 같은 그런 무슨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그런 명언 같은 말을 내 입으로 하기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대사 되게 설정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대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치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명탐정 코난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배우로서의 자존심상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든 말처럼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리얼하지 않잖아. 그래서 걸려야 돼,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명언 같은 말을 할까요? 어떤 상황이 돼야 내가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서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본 상식도 없이 행동할 수가 있지?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됐어? 어떻게 사람이 돈보다 아래가 될 수 있냐고.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자, 이 대사를 하는데 이 대사가 너무 커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뭐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맞잖아를 엄마한테 하는 게 아닐까요? 맞잖아. 네, 그래도 되죠. 네, 그래도 되죠. 글을 안 내고 갑질이시래. 이거 이제 공격성을 저 사람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 사람은 있긴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근데 엄마가, 야, 그만해, 이 자식아. 그럼, 맞잖아! 이러면서 엄마한테 맞잖아를 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그 뒤에 대사가 엄마한테 주는 대사는 아니죠. 이 사람한테 계속 주는 거죠. 맞잖아를 엄마한테 주는 대사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네, 좋습니다. 그 대사, 맞잖아. 하나 정도는 엄마한테 줘도 되죠. 엄마한테 하는 게 아닐까요? 뒷대사를요? 엄마를 훈계하는 거예요? 돈 받으라고? 아닐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엄마한테 지랄이야? 엄마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이상해요. 그렇게 하면. 되게 불효자 같이 느껴져요.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엄마가 왜 이러는지 이 29세 초설가 지망생 모릅니까? 엄마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이 남자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엄마도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위에 말에 빠진 말 추가해서 쓴 거예요. 뭐를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뒤에 말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공격성이 꽤 센데요. 뒤에 말이 명언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 어떨 때 이렇게 명언 같은 말을 막 말처럼 쓸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명언 같은 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자, 식충이라는 사람에게 준다면 이미 저 사람 때문에 어머니가 그동안 힘들어했는데 돈이 없어서 어머니를 호강도 못 시켜주는 내 상황이 겹쳐서 돈이 싫어서 그러는 게 돈이 싫어? 돈 많은 사람이 싫어? 나의 비교의식 때문에? 별로 안 와닿고요. 돈이 없는 것에 대한 쌓이고 쌓여서 스트레스 폭발. 네, 그거죠. 네, 결론은 그거긴 한데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이 돈보다 아래가 된 서러운 일을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도요칠님도 지금 얘기하시는 게 밖에서 따왔다라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해보세요.
이렇게 명언 같은 말을 내가 쓰는 상태가 되려면 어떤 상태일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뒤에서부터 한 4줄 정도.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본 상식도 없이 행동할 수가 있어?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았어? 어떻게 사람이 돈보다 아래가 될 수 있는 거냐고.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상태. 평소에 그런 말을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말이 어렵거나 거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평소에 별로 보통 사람 아니네. 되게 막 사회 부적응자고 29세에 돈 없고 지망생인 위치에 있는 자신한테 속상해서 그러니까 밖에서 따왔다라는 거죠. 소설 공모에서 자꾸 떨어지고 다른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엄마도 그만두라고 하고 나는 꿈이 좋은데 계속 주변에서 돈돈거리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소신이 있는 친구고 늘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느끼고 있는 친구라면 네 그럼 찌질이죠. 찌질이. 네. 밖에서 돈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고 와서 여기다 푸는 거 아닐까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소설 공모한 소설의 주제가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는 주제?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는 뭐야? 사랑 주스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어찌됐든요. 선생님이 작가라서 명언 제조기이지 않을까요? 와. 죄송합니다. 네,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자기 상황이 되게 극한에 몰려있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되게 격양된 상황을 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요, 명언, 이런 걸 따지고 들 때가 아니라 지금 기분이 내가 지금 되게 흥분도가 높아서 격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언 같은 말도 내 입에서 지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궁지에 몰리면 막 말합니다. 누구 예를 들어 친구랑 싸우는데 내가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럴 때는 막 명언 같은 말도 막 나와가지고 써먹어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막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상태는 지금 굉장히 격양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뒤에 그냥 쉽게 끝났으면 됐을 말을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서로 지켜야 할 여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본 상식도 없이 행동할 수가 있어요? 하고 끝났으면 되겠는데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았어? 이런 식의 명언까지 쓰고 어떻게 사람이 돈보다 아래가 될 수 있는 거냐고.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이 얘기에서 딱 주어지는 선생님의 이미지는요. 얘는 지금 돈 없어서 사랑 취급을 못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울분이 터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흉이 아닌 거예요. 원흉은 밖에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얘가 그 원흉을 겪지 않았다면 그냥 건물주니까 밥 좀 그냥 드리는 거 엄마도 건물주한테 잘 보이려고 드린다는데 얘가 이렇게 흥분해서 엄마의 사정을 난감하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얘가 지금 밖에서 돈에 대한 어떤 일을 겪었어. 근데 우리 엄마도 그런 일을 겪고 있어. 그럼 우린 가족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걸 내가 내 눈으로 본 거지.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지.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내가 꾹꾹 누르고 있는데 이 집안에서 특히 가족에게는요 제일 만만한 게 가족이잖아. 그래서 가족 앞에서 다른 사람이었으면 또 안 표현했을 수도 있어. 근데 가족 앞에서는요 막 터져요. 우린 제일 만만한 게 누구냐면 세상에서 엄마 하나야. 제일 만만해. 네. 그래서 그렇게 밖에서 좀 다 가지고 온 설정으로 한다라면 좀 더 내가 말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는 정의의 사도처럼 될 수 있어. 명탐정 코난 지난주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난 그런 연기 하기 싫잖아. 그지? 그런 연기 하고 싶나요? 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월급까지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월급은 알바 월급 제대로 왜 못 받았어? 사장이 짜게 줘서? 그보다 좀 더 큰 일이었으면 좋겠네. 애를 좀 너무 찌질이로 만들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없어서 무시를 받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은 거는 아니잖아요.
돈 없, 월급 안 줬으면 소신 있으면 신고할 것 같아요. 아, 네, 좀 뭐, 아무튼,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떤 폐해를 본 거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뭔가 폐해를 봐서 그것이 내 안에 지금 상처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은, 그것보다는 좀 다른 거였으면 좋겠어요. 돈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생각을 잘 말하네요.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한 3번 했더니. 부자인 남친한테 여친을 뺏겼다. 네. 그러면 그 여친이 이상한 애지. 그런 여자는 뺏기는 게 낫겠다. 그런데 화는 물론 날 수 있겠다. 그치? 화는 물론 날 수 있겠어. 여자친구 좀 나쁜 애지. 그치? 아직까지 지망생이라 남자한테 차였을까요? 지니제님은 이제 여자로 보는 거죠? 남자한테 차였다. 그럼 그 남자는 쓰레기지. 그 헤어져야지. 돈 없어서 차인 거죠. 너랑 결혼 못 하겠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프로포즈도 못해. 이 여자애는 나를 기다려주려고 하는데 프로포즈도 못하고 결혼을 하려고 이제 상상을 해가는데 집을 구하고 뭐 이런 문제를 조금 얘기를 나눴더니 도저히 내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지는 이 여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내가 내세울 게 너무나 없어서 그 집에서 결혼을 반대를 한다든지 이러면 내가 이제 돈에 대한 어떤 네, 여자친구 집에서 돈 없어서 헤어지라고 했어요. 뭐 이런 거. 근데 여자친구는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맞지. 근데 이 여자친구는 나를 사랑하고 우리 둘이 뭘 하는데 상황이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거. 근데 그 불가능한 거에 대한 원망이 누구한테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네, 부모님. 네. 우리는 만만한 게 엄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돈이라도 있었으면 집에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엄마 지금 저렇게 뭐 이렇게 뭐 식당이나 하고 앉아 있고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아버지는 딴 데 있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막일을 하러 가셨다든지 아니면 안 계시다든지 어쨌든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나한테 서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저 사람이 밥만 축내고 식충이 같은 놈이 와가지고 그것만 하는데 엄마는 또 그 사람을 대접한답시고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막 이래. 그 꼬라지가 너무 보기가 싫어. 막 이래서 나의 화가 점점점 돋궈진다. 네, 좋은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요렇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요.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불효자식을 연기하면 안 돼요. 불효자식을 연기하면 안 돼요. 짜증 안 나겠니? 결혼을 하고 싶은데 물론 내 힘으로 해야 해. 그런데 안 돼. 근데 남들은 집안의 도움이라도 좀 받아. 근데 나는 집안의 도움도 못 받아. 원망이 왜 안 되겠어. 불효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원망이 될 수도 있지. 그리고 얘는 원망하려고 생각하진 않았어.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지. 이 말은 지금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사실 엄마에게 왜 이렇게 돈도 없냐 엄마 이렇게 지금 쏴대고 있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같이 느껴져요. 저기요. 난데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저기요. 저희 가게 배달 안 되거든요. 네. 저희는 배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시고 가시던 아님 배달되는 곳에서 시켜 드시던 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끄럽게 잘 흘러가는데요. 지금 뒤에 보니까요, 굉장히 크게 볼륨이 올라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요, 뭐라고요 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누르겠습니다. 나의 감정 상태를요.
저기요, 저희 가게 배달 안 되거든요. 네, 저희 배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시고 가시던 아니면 배달되는 곳에서 시켜 드시던 하세요. 뭐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성의 핀트가 삥 나가는 듯한. 네.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참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뒤에 이제 화내야 되니까. 뭐라고요? 이거는 말 반복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이 정도로만 들려. 뭐라고요? 이게 가지고 있는 느낌이 훨씬 더 컸으면 좋겠어요. 어이없는 느낌이 훨씬 더 컸으면 좋겠어요. 엄마, 왜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이 뭔데? 이거 너무 엄마한테 화내는 것 같아요. 엄마가 보니까 상황이, 아유, 나 다 들어가. 막 이러는데, 엄마, 왜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이 뭔데? 소리는 지르더라도, 엄마, 제발! 막 이래야지. 위에서 내가 엄마를 내려다보면서, 엄마, 왜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하면 엄마를 가르치는 거죠. 엄마의 지금 태도는 옳지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렇게 연기하면 불효자 같죠. 아, 들어봤죠? 땡전 한 푼 안 내고 와서 삼시세끼 밥만 축내고 가는 식충이. 네, 이 대사는요. 들어봤죠. 땡전 한 푼 안 내고 와서 삼시세끼 밥만 축내고 가는 식충이, 이런 식으로 대사 다 씹어주셔야 돼요. 이건 다 욕이란 말이에요. 땡전 한 푼이라고도 욕이잖아요. 삼시세끼도 욕인 거예요. 여기서는 밥만 축내고 가는 식충이까지 곱 씹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잘하잖아, 너네. 응? 아니, 돈도 많으신 분이 밥 한 끼 얼마 한다고 그걸 안 내고 갑질이시래? 여기서도 들려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이 대사를 듣고 뭐? 이래서 맞잖아 라고 내가 뒷말을 칠 수 있는 갑질. 네, 맞습니다. 갑질이시래? 이 얘기가 욕처럼 훅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듣는 사람이 갑질이라고? 라고 했을 확률이 높고, 맞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얘한테 반말을 써도 됩니다. 왜냐면 그 전에 갑질이시래? 하면서 이미 반말 시작했거든요. 맞잖아. 맞잖아.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서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본 상식도 없이 행동할 수 있지? 맞잖아.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서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본 상식도 없이 행동할 수 있지? 자, 이 대사는 꼭 엄마한테 주는 것처럼 처리했네요. 우리 이 대사 쓰신 분이 닉네임이 한글이 아니어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있으면 한번 말해줘봐요. 엄마한테 하는 대사로 잡았는지. 되게 가볍게 말하고 있거든요. 공격성이 조금 떨어져서, 맞잖아.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서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본상식도 행동할 수가 있지? 이렇게 꼭 엄마한테 주는 대사 같은데, 엄마한테 주는 대사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엄마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저 식충이죠. 그러니까 이 화살의 촉이요, 내 눈빛은 엄마를 향하고 있지만 이 화살 촉은 저쪽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일 되게 많이 하잖아. 맞잖아.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서로 지켜야 될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본 상식도 없이 행동할 수 있지? 기본 상식도 없이 행동할 수 있지? 기본 상식도 없다라는 말이 들려야겠죠. 이럴 때 이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 화살촉, 선생님 되게 잘 말할 건데 이 말의 촉이, 이 화살의 촉이 저쪽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도 저쪽을 향하고 있겠죠.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았어. 어떻게 사람이 돈보다 아래가 될 수 있는 거냐고.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네, 나쁘지 않습니다. 행동할 수 있지.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았어? 어떻게 사람이 돈보다 아래가 될 수 있는 거냐고.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이러면서 내 얘기를 하고 있다. 저 아이 지금 돈 없어서 밖에서 엄청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같은 느낌이 좀 날 수 있게, 네, 그렇게 처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